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두려워해 온 치매라는 병의 원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잘못 알려져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85살이 된 이승우입니다. 평생 5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하며 기억을 잃어가는 고통과 싸워왔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한 길에서 헤매는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 드릴 이야기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으며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과 함께한 수십 년의 여정 속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꾸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3일, 짧게는 일주일 만에 환자들이 밝은 미소를 되찾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치매의 진짜 원인을 밝혀준 최신 과학적 발견과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10가지 뇌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치매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의학계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치매의 주범으로 지목해왔습니다. 뇌 속에 쌓이는 이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파괴한다고 믿었고, 전 세계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이를 제거하는 약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가릴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이 가설을 믿고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어떤 환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였는데도 여전히 맑은 기억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환자는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억을 잃기 시작하는 걸까? 김순자 할머니는 78의 나이에도 손주들과 책을 읽으며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밀로이드 수치는 높았지만 일상은 건강했습니다. 반대로 65세 가경철 할아버지는 수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생일을 잊고 집에서 길을 헤매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는 의학계의 오래된 믿음이 틀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한국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진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 즉 아스트로사이트가 치매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뇌를 지키는 관리인 역할을 하는 이 별세포가 스트레스나 독성 물질, 외부 충격에 노출되면 독성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파괴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접하며 오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주범이 아니라 덜세포의 변화가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도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덜세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뇌를 위협하는 걸까요?
이제 그 생활 속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별세포를 파괴자로 만드는 원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 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운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뇌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별세포를 자극해 독성을 만들어내고 결국 기억을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70의 최영희 할머니는 손주들의 미래 걱정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셨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씩 심호흡과 명상을 시작한 뒤 머리가 맑아졌다는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뇌 손상입니다. 큰 사고뿐만 아니라 가벼운 낙상이나 부딪힘도 뇌에 충격을 남깁니다. 75세 오민수 할아버지는 계단에서 넘어지신 뒤부터 기억력이 흐려졌습니다. 늘 다니던 식당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손자와의 약속도 잊기 시작하셨지요. 저는 할아버지께 가벼운 산책과 머리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식당 이름이 다시 생각난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바이러스와 유해 물질,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속 화학물질, 흡연과 음주는 모두 별세포를 흥분시켜 뇌 염증을 일으킵니다. 68배 황미경 할머니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매일 블루베리와 녹차를 드신 후 서서히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의 작은 요소들이 별세포를 자극하거나 진정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치매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우리의 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뚜렷한 효과를 보았던 10가지 습관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치매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명상과 심호흡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5분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말을 되뇌라고 권했습니다. 실제로 77의 박정숙 할머니는 이 습관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하고 기억력이 맑아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은 뇌연료를 늘려 신경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하버드 의학 연구에서도 주 3회 30분 걷기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꺼리던 73세 최민호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팔을 올렸다 내리는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며 공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머리가 맑아졌다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블루베리, 녹차, 강황 같은 음식은 뇌 속 염증을 줄여 별세포의 과잉 반응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른의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녹차 한 잔을 챙기신 뒤 3주 만에 시장에서 메모 없이 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78배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엔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구운 연어에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서 점차 맛을 느끼셨습니다. 2달 후 손주 생일 선물까지 미리 챙길 만큼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뇌 혈관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80의 이영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지만 치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녹차를 마시며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석 달 후 숨이 편해지고 기억이 또렷해졌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항산화 식품, 오메가3 그리고 금연절주는 뇌 건강의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를 더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나머지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2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5가지 기본 습관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뇌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6번째부터 10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는 유해 물질 노출 줄이기입니다. 미세먼지,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은 뇌 속 별세포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71살 김순자 할머니는 늘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보관하셨지만 유리 용기로 바꾸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마스크를 착용하신 뒤 2달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의 차이가 뇌를 지켜준 것입니다. 7번째는 뇌 활동 유지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독서, 다둑, 스도쿠 같은 활동이 뇌를 깨웁니다. 73의 최민호 할아버지는 퇴직 후 TV만 보며 기억력이 흐려졌지만 매일 신문에서 스도쿠 한 판을 풀며 1달 만에 머리가 깨어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두뇌 훈련이 큰 힘이 된 것이지요. 8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이웃과의 수다, 봉사활동은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을 지켜줍니다. 75의 박영희 할머니는 혼자 지내며 우울증과 기억 저하를 겪었지만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즐겁다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모릅니다. 9번째는 정기건강검진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어 치매의 위험이 커집니다. 78의 이정민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기억력이 흐려졌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식사 후 10분 산책을 실천한 뒤 3달 만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10번째는 비타민 D와 비군 보충입니다. 햇볕을 쬐고 계란을 먹는 간단한 습관이 뇌 건강을 돕습니다. 79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겨울마다 기억이 흐려졌지만 아침 10분 햇볕을 쬐고 비타민이 풍부한 계란을 챙기신 뒤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힘이 생겼다는 환한 미소가 뇌 건강의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10가지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습관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연구와 수치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 습관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다고만 말씀드린다면 아쉬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습관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은 뇌 염증을 20% 이상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 주 3회 이상 30분씩 가볍게 걷는 사람들은 뇌연료가 20% 증가하며 기억력이 뚜렷해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식습관 역시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인 블루베리와 녹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평균 15% 감소했고, 오메가3 지방산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25% 낮아졌습니다. 또한 유럽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45가지 이상 실천한 사람들이 30년간 치매 위험을 무려 64%나 줄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상, 운동, 항산화 식품, 오메가3 금연과 절주, 그리고 사회적 교류와 정기검진까지 모든 습관은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라 과학이 입증한 뇌의 보호막입니다. 결국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의 진짜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숙명이 아닙니다. 별세포의 변화를 막고 뇌를 지키는 길은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5분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냉장고에 블루베리 한 팩을 넣어두고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가까운 공원을 걸어 보십시오. 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것도 뇌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메모, 짧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매일 5분 산책과 친구들과의 대화만으로도 기억력을 회복했고, 손주들과 책 읽는 시간이 다시 행복해졌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심호흡을 해보세요. 내일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쌓여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